일부. 이웃. 서울 강북. 낡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하늘은 잿빛이고 봄비가 조용히 내린다. 단지 앞놀이터는 비에 젖은 채 사람 하나 없다. 오래된 벤치, 벗겨진 페인트. 배경은 조용하지만 어딘가 스산하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여자. 낡은 철제 계단 위로 유선 45세의 젖은 발걸음을 옮긴다. 검은색 비닐 우산은 바람에 펄럭이고 손에 든 약봉지가 비에 젖는다. 그녀가 308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옆 307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윤미라 39세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그녀는 정갈한 셔츠에 짙은 립스틱을 바른 얼굴. 표정은 온화하지만 눈빛은 깊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잠깐의 정적. 유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비오네요. 미라 밝은 미소를 띠며내. 봄비치곤 꽤 조용하죠? 유선 그러게요. 고개를 돌린다. 미라 유선의 약봉투에 시선을 둔다. 몸은 좀 어떠세요? 유선 잠시 멈칫하다. 괜찮아요. 단순한 약이에요. 미라 잘 챙기셔야 해요. 요즘 같은 날씨엔 더 피곤해지거든요. 유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연다. 미라는 계단을 내려간다. 그 순간 유선은 뒤돌아 미라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본다. 무언가 꺼림칙한 표정. 유선 속마음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친절한 거지? 308호 내부 커피와 편지 한 통. 유선의 집. 낡은 싱크대, 오래된 장판. 거실은 정리되어 있으나 어딘가 비어 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고 작은 라디오에선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온다. 유선은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본다. 손글씨로 적힌 글씨 유선 씨에게. 그녀는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뜯는다. 쪽지 오늘 밤 10시 옥상에서 봐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라. 유선은 봉투를 쥔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쉰다. 유선 속마음 또야 왜 자꾸 나를 흔들어. 옥상에서의 만남. 밤 10시. 아파트 옥상. 빗줄기는 가늘지만 바람이 차갑다. 조명이 거의 없어 도시 불빛이 배경이 된다. 미라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다. 유선이 문을 열고 나온다. 미라 와주셨네요. 혹시 예전에 인천 쪽 사셨죠? 유선 순간 멈칫. 왜요? 미라 그럼 역시 맞네요. 저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유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미라 잠시 정적. 그때 우리 언니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유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입술이 떨리고 손이 주먹을 쥔다. 유선 그 얘기 여기서 끝내요. 더 말하지 말아요. 미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었던 거 전 알고 있어요. 유선의 과거 인천 골목. 회상. 인천의 어두운 골목. 한때 붐비던 유흥가. 경찰차의 불빛, 붉고 푸른 사이렌. 기자 뉴스 멘트가 겹쳐진다. 뉴스 음성 청소년 불법 유흥업소 운영. 자살 소녀 발견. 업소 운영자 잠적. 경찰은 유령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유선의 과거 사진. 금발 가발에 짙은 화장.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 경찰이 붙잡은 한 소녀의 얼굴. 그 얼굴은 눈에 띄게 어린 유진. 그 옆에 흐릿하게 서 있는 또 다른 인물. 유선이었다. 현재로 돌아와 옥상. 미라 언니는 17살이었어요. 당신은 뭘 했죠? 유선 차갑게 책임. 나도 그땐 22살이었어요. 끌려 들어간 거였다고요. 미라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유선 침묵하다가 그만하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미라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지금의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리고 그때 왜 나였는지를요. 두 번째 편지 의문의 봉투. 며칠 후 아침. 유선은 집문을 열다 문틈 사이로 흘러든 두꺼운 봉투를 발견한다. 거실. 봉투 안에는 수장의 사진과 USB. 사진 속에는 유흥주점 간판, 젊은 시절의 유선, 경찰 테이프가 둘러진 현장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울고 있는 한 여자아이의 뒷모습. 옅은 빛으로 번진 손글씨. 유진. 유선 속마음 이 여자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2부. 침묵. USB 영상 과거의 잔상밤. 유선은 조심스럽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한다. 화면이 켜지고 오래된 CCTV 화질처럼 어둡고 흔들리는 영상이 재생된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인천의 낡은 골목. 영상 속 여성 음성역이에요. 이 건물 2층 그 언니가 살았던 곳. 카메라가 오래된 벽면을 비춘다.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 위. 희미한 낙서 하나. 유진아, 미안해. 유선은 손을 떨며 화면을 멈춘다. 노트북을 닫으려다 말고 다시 켠다. 장면이 전환된다. 가게 간판, 출입금지 테이프, 그리고 20년 전 경찰차 사이렌. 유선 속마음이건 내가 썼던 거, 저 애는 대체 누구지? 유선의 악몽 그날 밤. 유선은 거칠게 뒤척이다 잠이 든다. 꿈속. 그날의 방. 가느다란 비가 창밖을 때린다. 좁은 침대, 젖은 이불, 벽에 기대선 유진. 유진 꿈속 언니 나 무서워. 왜 아무 말도 안 해? 유선 유진아, 나도 무서웠어 미안해. 유진 그날 왜 나 혼자 뒀어? 나 기다렸는데 문 안 열리고 밤새. 유선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물 한 컵을 들이킨다. 손이 떨려 물컵을 떨어뜨린다. 쨍그랑. 미라의 회사 반전된 일상 다음 날 아침. 고급 오피스 건물. 윤미라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회의실에 선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천천히 넘어간다. 미라의 수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된 장기적 데이터입니다. 고객 신뢰가 빠지는 순간 모든 수치는 무너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박수를 친다. 그러나 미라는 자리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본다. 잔잔한 클래식이 들린다. 미라 속마음 내가 신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편의점에서 마주친 두 사람 밤. 유선은 모자를 눌러쓰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고른다. 망설이며 선반을 바라보는데 문이 열리며 미라가 들어온다. 미라 야식이 필요하신 날인가 봐요. 유선 가끔 아무것도 씹고 싶지 않은 날이 있죠. 미라 이건 짜요 위에 안 좋죠. 미라는 라면을 유선 손에서 빼앗듯 가져가 장바구니에 넣는다. 유선은 그녀의 손목을 꽉 붙잡는다. 유선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미라 시작도 안 했어요. 당신 인생, 제가 천천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주 정성스럽게. 유선은 라면을 다시 들고 카운터로 간다. 말없이 계산한다. 미라도 조용히 뒤따른다. 유선의 과거 탈출 계획 회상. 유흥업소의 창고방. 유선과 유진 가방에 옷과 돈을 챙긴다. 유선 오늘 밤 여길 나가자 택시 불러놨어. 유진 언니 진짜야? 유선은 지금 아니면 못 나가. 하지만 밤. 골목길. 유선은 혼자 나온다. 유진은 창문 틈으로 멍하니 바깥을 보고 있다. 유진 속마음 언니 왜 안 와? 현재 유선의 편지 더미. 유선은 서랍을 열고 봉투가 가득 든 작은 상자를 꺼낸다. 모두 유진이 보낸 편지들. 그녀는 하나를 열고 읽는다. 유진의 편지 언니. 나 이번 주엔 다시 밖에 나갔어요. 언니 없이도 잘하려고. 근데 자꾸 언니 얼굴이 떠올라요. 보고 싶어요. 유선은 작게 오열한다. 노란 머리핀을 꺼내 손에 쥔다. 그 머리핀은 유진이 어릴 때 선물했던 것이다. 미라의 노트북 CCTV 영상 307호. 밤. 미라는 노트북에서 USB 파일을 연다. 화면 속 308호 앞에 낯선 남성이 몇 차례 서성이다 사라진다. 미라 속마음이 남자 누구야? 그녀는 캡처한 이미지를 확대하고 얼굴을 인식한다. 미라 박종기. 박종기의 등장 308호. 밤. 초인종 소리. 유선이 문을 열자 박종기 50대 중반가 서 있다. 유선 당신이 왜 여기? 박종기 유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았던 사람이 너였대. 유선은 말없이 문을 쾅 하고 닫는다. 등 뒤로 무너지는 숨소리.
손은 문고리를 움켜쥔 채 덜덜 떨리고 있다. 3부. 거울 속 그림자. 박종기의 정체 308호 거실. 불 꺼진 조명 아래 유선과 박종기 53가 마주 앉아 있다. 박종기는 낡은 코트를 입고 축 처진 어깨로 앉아 있다. 손에는 눅눅한 봉투 한 장. 박종기 유진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이 너였더라. 유선 그래서요? 박종기 그 애가 남긴 편지에 내 이름이 있었어. 그게 날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지. 유선 이제 와서 왜요? 왜 지금 찾아온 거죠? 박종기는 봉투를 내민다. 안에는 유진이 썼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짧은 메모. 메모 아빠를 찾으러 갈 거야. 엄마는 몰라. 언니한테 말했어. 박종기난 몰랐어. 그 애가 내 딸이란 것도, 날 그렇게까지 원했단 것도. 유선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떨며 사진을 내려다본다. 또 다른 과거 유진과 유선의 마지막 날회상. 20년 전. 유흥업소 지하방. 유선은 유진에게 흰 봉투를 건넨다. 유선 여기 아빠라는 사람 주소야. 이걸로 찾아가. 혹시라도 만나면 내 이름 꼭 말해. 유진 진짜 나랑 같이 가주는 거지. 유선은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그날 밤 유선은 혼자 뒷문으로 빠져나온다. 유진은 창문 밖을 보며 밤새 기다린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미라의 폭주 307호. 벽에 붙어 있던 사진들. 유선, 박종기, 유진, 그리고 중년 여성 하나. 미라는 커터칼로 천천히 테두리를 자르고 있다. 손끝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다. 미라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야. 언니도 언니마저도. 그녀는 유진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입을 열지 않고 눈을 감는다. 방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하다. 그리고 끝내 울지 않는다. 회사에서 걸려온 수상한 전화. 미라의 사무실. 저녁. 책상을 정리하던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미라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 유진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미라 누구시죠? 남자 그 아이 옆에 있던 여자가 당신 어머니였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뚝. 전화가 끊긴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본다. 미라와 어머니 진실의 조각밤. 집안. 미라는 핸드폰을 붙잡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미라 엄마 유진이란 아이 기억나? 엄마 그 애 얘긴 꺼내지 말랬잖니. 미라 당신이 그 애를 그때. 엄마 그만해. 괜히 남의 얘기 들춰서 내가 다치지 마. 뚝. 미라는 멍하니 벽을 바라본다. 흐르지 않는 눈물, 차오르는 분노. 세 사람의 재회. 옥상에서 다음날 새벽. 안개가 짙은 옥상. 유선, 박종기, 미라가 나란히 서 있다. 이야기 없는 침묵이 1분을 넘긴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뗀다. 박종기 유진이 죽은 건 세 사람 모두의 책임이야. 유선 책임. 난 그 애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무서워서 못했지만 미라 그 아이는 죽기 전까지 계속 당신 이름을 썼어요. 편지마다 사진마다 유선 언니, 유선 언니. 바람이 불고 셋의 머리칼이 날린다. 말없이 미라는 USB를 꺼내 유선에게 건넨다. 미라 이건 그 애가 남긴 마지막 영상이에요.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서. USB의 마지막 영상. 유진의 얼굴. 유선의 방. USB를 꽂고 영상 파일을 재생한다. 어두운 방 안. 유진이 손전등으로 자기 얼굴을 비춘다. 흔들리는 영상. 말끝은 떨리지만 표정은 평온하다. 유진 영상 속. 혹시 이걸 보는 언니가 있다면 난 괜찮아. 언니도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냥 잘 살아줘. 그게 다야. 유선은 끝내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감는다. 흐느끼며 고개를 숙인다. 유선의 마지막 편지. 며칠 후. 유선은 자신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쓴다. 유선 쓰며 이제 끝이에요. 미라 씨 잘 살아줘요. 그게 유진이 바랐던 유일한 일이에요. 그녀는 봉투에 윤미라 씨에게라고 적고 조심스럽게 현관 문틈에 끼운다. 마지막 이별. 복도에서 새벽. 유선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308호를 떠난다. 복도의 발소리만 울린다.
문득 멈춰선다. 307호 창가. 미라가 서 있다. 둘은 말없이 눈을 마주친다. 짧은 고개 인사.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유선의 뒷모습. 에필로그 몇 달 후 308호. 새 입주자가 들어온다. 페인트로 새롭게 칠해진 현관문. 복도엔 아이들의 웃음소리. 307호엔 공실 스티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창밖을 비춘다. 서울 하늘.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 내레이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 속 어딘가에 남는다. 하지만 언젠가 그 그림자에도 끝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의 이름을 남기는 일일 것이다. 사부. 그림자도 끝이 있다면. 새벽 유선의 새로운 집. 서울 외곽, 오래된 고시원 건물. 유선은 캐리어를 들고 비좁은 복도를 걷는다. 천장 형광등이 깜빡인다. 304호 앞에 멈춰선다. 문 앞엔 오래된 배달 전단지가 쌓여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습기가 느껴진다. 작은 창문엔 커튼도 없다. 유선은 캐리어를 열고 옷가지 사이에 넣어둔 노란 머리핀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유선 속마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 누구도 다시는 잃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머리핀을 바라보다 작은 서랍을 열어 다이어리를 꺼낸다. 첫 장에 적힌 문장. 2025년 4월 15일. 다시 시작한다. 미라의 심경 변화. 307호. 오후 늦은 시간. 커튼 사이로 붉은 햇살이 거실 바닥을 물들인다. 미라는 유선이 남기고 간 봉투를 손에 든다. 안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이 담겨 있다. 유선의 편지 내레이션. 미라 씨 끝내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유진이를 데리고 도망치려던 날, 그 아이가 당신과 찍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멈췄어요. 이 아이에겐 다른 가족이 있다. 그 생각에 난 도망쳤고 지금도 후회해요. 미라 씨 잘 살아줘요. 그게 유진이 바랐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미라는 편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유진의 사진을 바라본다. 책상 위 유진이 생전에 쓴 일기장이 놓여 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친다. 유진의 글 나는 착해지려고 애썼다. 누군가 나를 다시 안아주기를 바랐다. 미라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박종기의 고백. 작은 절. 박종기는 낡은 법당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다. 스님이 다가와 찻잔을 건넨다. 스님, 긴 여정이었겠군요. 박종기 딸이었어요. 유진이 내 딸이었어요. 그런데 난 몰랐어요. 그 애가 나를 찾으러 왔었단 것도 죽은 뒤에야 알았죠. 스님, 그 마음을 어찌 감당하셨습니까? 박종기 못했죠. 지금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남긴 편지를 보고 마음을 정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보려고요. 유기 청소년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도 그 아이만큼은 용서받고 싶어요. 미라의 결단 307호 정리. 몇 날 며칠. 미라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한다. 냉장고에 오래된 김치통을 비우고 벽에 붙은 메모들을 떼어내고 상자 하나에 유진의 일기와 사진, 유선의 편지를 함께 담는다. 벽장을 열자 오래전 유진이 남긴 낡은 손거울이 보인다. 미라는 그것을 닦아 거울을 바라본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보며 말한다. 미라 미안해 언니 나 이제 용서하고 싶어.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바라본다. 햇살이 들고 더 이상 어둡지 않다. 유진의 마지막 흔적 전시회. 소규모 전시회. 고독사 청소년 유품 기록전. 전시장 한 구석 작은 유리박스 안에 유진의 일기장이 놓여 있다. 일기장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미라는 조용히 유진의 일기장 앞에 선다. 가방에서 작은 쪽지와 펜을 꺼내어 조심스레 무언가를 적는다. 그녀는 쪽지를 유품 옆에 살포시 놓는다. 쪽지 내용. 유진, 이제 내 이름을 내가 평생 부를게. 내가 잊혀지지 않도록.
넌 잊히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 엔딩 그림자 너머. 서울의 하늘. 봄비가 멎고 연두빛 나뭇잎이 흔들린다. 강북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308호의 철문은 새로 페인트 칠되었다. 복도에선 새로운 입주자의 아이 웃음소리가 울린다. 복도 끝 307호엔 윤미라 대신 공실이라는 하얀 스티커가 붙어 있다. 무심한 듯 흐르는 시간. 하지만 이곳엔 분명히 누군가의 삶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내레이션. 세상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다. 누군가의 기억, 죄책감, 고통, 사랑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그 그림자도 끝이 있다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을 것이다.